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한 주간 있었던 무게 있는 뉴스, 무거운 녀석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마련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한 주간 있었던 무게 있는 뉴스만 모아서요 두 분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나오셨는데요. 먼저 무거운 잔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나오셨고요. 주말에는 댓글을 핥아주시고 금요일 날엔 뉴스 정리해주시는 연중무휴 정상근무.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코너 제목이 무거운 녀석들로 했는지 왜 그랬는지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유튜브에 들어오면 알 수 있나요? 그러면 꽉 찹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개 방송하는 데로 갈까? 뭐 잠실 운동장으로 옮기세요. 네. 자,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주신다는데 기대해봐도 되겠죠. 두 분 각오 한 마디씩. 배종찬 소장님. 뭐 백두장사 이제 한라장사 나왔으니까 뭐 천하장사 만만세 아니겠습니까?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나저나 앞으로 금요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정상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정상근 네. 기자도 한 0.1톤 되죠. 알겠습니다. 0.1톤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 보이니까 앞으로 100만 그램이라고 하시죠. 100만 그램. 100만 그램. 네. 자, 이번 주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원래 월요일부터 화요일, 다음 주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뭐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어쨌든 여야 양당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다가 이후에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고 현재로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됐어요? 법사위 열리긴 열렸나요? 네,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법사위가 열렸는데 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을 해야 이 청문회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실시 계획서라는 건 뭐죠? 뭐 누구를 부를 것이고 뭐 어떤 과정에서 진행될 것이고 뭐 발언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 여야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채택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중으로 합의를 해야 월요일 날 개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산회가 선포가 된 상황이어서 일단 오늘에는 이제 회의를 열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월요일에 열릴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매우 불투명한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쯤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주말에도 되게 타결될 기미는 안 보이나요? 현재로서는? 뭐 이게 뭐 여야가 뭐 서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뭐 극적으로 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월요일 날 이 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뭐 좀 열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 네, 좀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이게 이제 있습니다. 정인을 부를 때 청문회에 이게 5일 전인가요? 5일 전에 이 그렇죠. 네, 원래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참석 돼요. 요청서를 통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데드라인이었던 거죠. 네, 날짜도 날짜인데 가장 이 결정적인 것은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부르느냐 마느냐. 특히 이제 딸. 이게 사실은 첨예한 문제라 여당도 동의해주기가 어렵고 야당도 양보하기가 힘든.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한 삿발 싸움이 아니고 가족은 볼모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타협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최근 여론조사 있죠? 있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TBS 바로 우리 방송이죠.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2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알들이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뭐가 지나갔나요? 네, 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게 있게.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봤는데 네. 이 찬성이 39.2%, 약 40%입니다. 반대가 54.5%, 네. 약 55%. 그래서 반대가 찬성보다는 많습니다. 네. 약 40대 55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정상근 기자님. 네. 검찰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전격 압수수색을 했어요. 주요 혐의 그렇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지금?
뭐 혐의 내용은 일단 고소고발 들어온 게 한 11건 된다고 하고 뭐 이것들이 뭐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나오는 것 정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그 딸과 관련해서 일단 그 장학금을 한 6학기 연속으로 한 1,200만 원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입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것은 또 업무 방해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뭐 이렇다 아직 뭐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펀드가 투자된 곳이 지금 이제 관급공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직권남용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배 소장님, 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국 후보자 관련된 발언이 화제 아닙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했었는데 그때 육성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충정은 이해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보였다.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직접 지금까지 개입하여. 예.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네. 얘기 들었는데 배종찬 소장님, 뭐 오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뭐가 오바일까요? 몇 가지를 좀 나눠보게 되면 크게 이제 검찰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집회 학생들 집회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전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좀 오버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일컬어서 저질 스릴러다. 네.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집회인데 서울대 집회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순수하게 학생들이냐? 그게 아니라 물 반 고기 반이다. 그러니까 학생들 외에도 다른 구성성분이 뒤섞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보수 또 조국 후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섞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다면 학생들이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 일이지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죠. 네. 이번 주 무게 있는 뉴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 국정농단 우리가 이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당했죠. 또 예. 최순실 또 이 관련된 기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정상 기자. 네. 대법원 판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그리고 최순실 씨 재판 그러니까 둘 다 항소심이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모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예. 파기환송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재판에 좀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인정 범위였는데요. 이 삼성이 이 최순실 씨의 딸 이 정유라 씨에게 말 3피를 사줬고 또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걸 뇌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뇌물이다. 이 삼성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승계 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네,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 네. 곤혹스러워진 사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일 텐데 이재용 부회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정하는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뇌물은 따로 떼서 또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네. 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났느냐? 이게 말 구입비, 말 세필입니다. 34억 원, 영재센터 16억 원. 이것이 이제 뇌물 금액으로 50억 원이 추가되면서 이제는 형량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 예. 근데 이제 파기환송심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신세를 가르쳐서 이게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 네, 이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이게 마련이다. 그랬더니 한 네티즌이 이걸 보고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말 세필이니까 삼필 규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유머하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시작을 하셨구나. 네. 사필 규정이 아니고 삼필 규정. 말 세 마리다. 삼필 규정이다. 저는 말 세 마리 자꾸 그러니까 곰 세 마리 동시가 자꾸 떠오더라고요 머릿속에. 네, 제가 아까 바깥에서 보니까 네. 우리 차인극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상근 기자, 박근혜 네.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파기환송이 되긴 했지만 이 실형은 확정적입니다. 네, 뭐 무죄로 풀려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 임기 중에 뇌물을 받은 사건은 따로 떼어내서 선고를 해야 된다. 네. 근데 1심, 2심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따로 떼어내서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에게 이 재단에 돈을 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강요했다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그 혐의는 무죄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뭐 하지만 뭐 다른 범죄 혐의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게 무죄라고 판결이 나도 뭐 전체적인 형량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최순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독서를 또 퍼부었습니다. 아, 네. 선고 내린 결과를 보고서 이건 그들만의 선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 의견서를 냈는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들을 만했는데 조국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정유라가 땡땡땡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한 거죠. 그게 언제 나온 뉴스입니까? 뭐 어제예요? 오늘이에요? 그건 지금 이전에 했겠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61113 청취자께서 우왕 정상근 기자님 유튜브로 실물 보며 목소리와는 다르게 푸근해서 깜놀했어요. 아, 목소리는 샤프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목소리라도 뭐 유튜브 게시판 조용태님께서는 두 분 덩치가 부럽습니다. 네, 네. 듬직해 보입니다. 이 코너 좋아요. 약간 제 쪽으로 지금 기울어졌나요 지금? 아닙니다. 기울어진 것 아닙니다. 같기도 네,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이 정치개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안인데요. 이 의결이 됐죠. 어제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 관련된 표결을 했었고요. 재성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으로 네, 이 정개특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랬죠. 네. 배 소장, 이 개편되는 선거제도 내용 어떤 겁니까? 사실 이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쉽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것이 개정안으로 통과됐는데 지금 우리 의원 정수는 300명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비례대표 늘립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줄여서 225석이 되고 나머지는 그럼 얼마나 남습니까? 75석. 75석이 이제는 비례대표 예.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기존 현재는 비례대표가 45석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서 지역구가 28석 주는 게 이제 비례대표적으로 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지금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정말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의 정당들이 이제 유리해지는 겁니다. 혜택을 받겠죠.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야의 어떤 그 1대1 구도 정당 구조가 내년 총선 이후에는 다당제로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고. 정상근 기자, 이 자유한국당에 이제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네.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일단 이 개편된 선거제도는 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개특위는 이제 상임위인 거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법사위에서 이 법을 다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데 네. 다만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뭐 법사위에서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기 때문에 최장 90일간의 논의 기간을 거친 뒤 이 9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부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면 그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1월 말에서 이 12월 초 사이에 국회의장이 좀 직권상정을 하고 표결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또 쟁점이 되냐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항상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법사위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위원장이 여상규 자유한국당 여상규 네. 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이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다. 미국으로 치면 하원에서 법안 통과돼서 상원으로 올라가는데 상원 아니다. 좀
말 그대로 이제 좀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일침을 놓았죠.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동으로 11월 상정될 수 말쯤 있죠. 되면은. 네, 패스트 트랙으로 타여져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번 청계특위 통과한 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될 본회의에서 네.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는 어떻게 점쳐지고 있나요? 일단 이제 그때 이제 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뭐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이 비교적 유리한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회의 통과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정치 상황이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예. 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좀 분열의 움직임이 있고 또 민주평화당은 또 갈라져 나온 상황이고 예. 또 갈라져 나온 측에서 또 이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좀 그 애매한 태도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네, 이게 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또 무게 나가는 우리 정상근 기자가 잘 이야기를 주셨는데 무게는 갑자기 사실 이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속내를 모르는데 네.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회의에 의원들 개개인이 총선을 앞두고 투표할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은 이 찬성 투표를 할 것인가? 이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딱 상황을 봤을 때 내 지역구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면은 이건 반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회의에 부의됐을 그래서 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찬성표를 과연 던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 표결이 이제 기명 투표,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는 투표이기 때문에 전광판에 파란불 그렇죠. 딱 들어오는. 네, 네. 그래서 이 당론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아까 배종찬 소장님이 무게를 거론하셨는데 두 분은 어느 분이 더 무게가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몰라요? 막상막합니까? 원래 그 몸집이 있는 사람들은 네. 본인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우리 정도가 되면요.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저울에 안 올라갑니다. 네. 알았어요. 자, 무게 있는 뉴스 네 번째 뭐예요? 마지막.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요. 지난 28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일본이 이달 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바로 그 뉴스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예. 그 우리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항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 이 대사를 갖다가 초치해서 이 난간표 주일 대사를 뭐 정말 이 외교적으로 결례를 해가면서 그랬는데 우리도 대사를 초치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일본에서는 뭐 수출 관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대법원 결정에 대한 감정적인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 근데 네. 미국이 말이에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를 계속 비판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지켜보자라는 정도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뭐 내각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뭐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또 국무부 대변인은 뭐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미국 관료가 언론을 통해서 그 우리 보고 언제까지 뭐 재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무례한 말을 하기도 네. 했고 또 익명의 미국 당국자라는 사람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영토로 수호하기 위한 이 군사훈련, 그러니까 독도 훈련에 대해서 뭐 비생산적이다라느니 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가 주한 미 대사를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네, 뭐 엊그제 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한미 관계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이 공개적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짧게만 더 붙이면요.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일본 대사는 초치를 했는데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들어와라. 근데 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만큼은 면담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초치가 맞는 거지. 근데 이게 해리 해리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주한 미 대사가 최근에도 중요한 우리의 모임, 향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통상적으로 주한 미 대사가 참석을 해왔거든요. 네. 여러 모임에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리 해리스 대사가 좀 무게가 나가나 보죠. 네. 자, 네. 무거운 녀석들 마칠 시간 되는데 오늘 네. 첫 시간인데 두 분 어떠셨어요? 짧게 한마디씩 해주실래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무거워지네요, 마음이. 네, 정상근 기자는요? 네, 좀 균형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가을 노래 신청받고 있는데 두 분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한 노래 같다 생각나네요.
깻잎 아니고 가라면 오동잎 한 잎도 저는 TBS가 이래서 좋아요. 이래서 좋아요. 네. 정상근 기자는. 아 저요. 네. 신청곡을 말해봤자 틀어주시지 않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알았어요. 다들 그 기획 의도를 알고 계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젊은 날 버스 타고 전국 일주했던 적이 있었어요. 김제 백산 동학혁명 전적지 읍내에서 들었던 YB 가을 우체국 앞에서 어느새 30년 가까이 되었네요. 이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윤도현 밴드. 네. 청취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자 오늘 첫 시간 했는데 두 분 무게 있는 녀석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